이번 강의는 연립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활용은 이 활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단원이든 여러분들 피해갈 수 없죠. 선생님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어떤 단원에 어떤 내용이든.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C의 내부에 두 원이 서로 외접하면서 각각 원 C에 내접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 두 개는 외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을 기준으로는 내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원 C의 넓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할 때 내접하는 두 원 중에서 큰 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는 원의 반지름 6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도 6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원 중에 큰 거 요걸 보게 되면은 이 원의 반지름을 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요 길이는 또 x가 되겠죠.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일 겁니다. 그죠? 66 가니까. 그 중에서 2x를 빼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옵니다. 12 빼기 2x죠. 12 빼기 2x의 반. 그러니까 12 빼기 2x의 반 하면 이게 6 빼기 x입니다.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큰 원과 반지름의 작은 원의 반지름이 표현됐습니다. 그러면은 넓이가 표현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이 두 원의 넓이를 뺀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큰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36파입니다. 여기서 빼기 파이 r 제곱 큰 원의 넓이입니다. 더하기 파이 r 제곱 6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C의 넓이는 이 넓이가 원 C의 넓이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C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6파이의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파이 전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어차피 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12죠. 12. 얘를 넘겨주면서 정리하게 되면은 자, x제곱에 더하기 6 빼기 x의 제곱에다가 짝거나 같다. 자, 12가 넘어가기니까 2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은 2x제곱에 빼기 12x에다가 36인데 24가 넘어오게 되면은 12가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로 나눠주게 되면은 빼기 6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 넣는다 생각하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x의 범위는 3 빼기 루트 3과 3 더하기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지금 요게 지금 1점 얼마죠? 그럼 이게 4점 얼마입니다. 그죠? 그 중에 지금 보게 되면은 최대값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최대값 물어봤죠. 그러니까 최대는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정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답은 3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말은 안 했는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시는 안 하고 있지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큰 원이라고 돼 있죠. 어디 있지? 큰 원 여기 있죠. 큰 원. 큰 원이라는 말은 여기 반지름이 x죠. 이게 6 빼기 x죠. 그죠? 그래서 이게 x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6 빼기 x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는 3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확히 답을 낼 때는 이게 답이 아니라 뭐라고 돼야 되냐면은 3보다는 크고 3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 답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는 조금 놓쳐도 충분히 답은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런 것들까지 정확히 놓치지 말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과부족 문제입니다. 이 단어를 못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과부족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겁니다. 문제를 읽다 보면은 매개 보면은 빨리 읽게 된다. 또는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의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7명씩 앉혔더니 뭐 의자가 3개 남았다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걸 이제 통틀어서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중학생 때 여러분들 많이 괴롭힌 문제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민석이가 어떤 책 한 권을 읽는데 7쪽씩 하루에 7쪽씩 X일 동안 읽으면 3쪽이 남는데요. 자, 이 과부족 문제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집중해서 푸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 양을 조사하는 겁니다. 전체 양 또는 전체 인원수, 이 문제로 치게 되면 전체 쪽수 이렇게 이걸 먼저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하루에 7쪽씩 읽었을 때 X일 동안 읽으면 3쪽이 남죠. 그러면 전체 쪽수는 7x에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10쪽씩 읽으면 7쪽씩 읽을 때보다 3일을 빨리 다 읽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와 좀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읽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읽어 나갈 건데 이게 지금 X일 동안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일 동안. 그런데 3일 빨리 다 읽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쨌든 이 뒤에는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얘가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민석이의 그 행동은 이런 거죠. 이까지 몇 쪽까지 어쨌든 다 읽었을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에, 그죠? 이 날에 한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10쪽씩 읽고 있죠. 아니면 10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은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앞에 날, 이 앞에 날은 요 날들은 확실하게 10쪽씩 읽은 거죠. 이 날은 한쪽을 읽어서 완료 지을 수도 있고 10쪽을 읽어서 완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얘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쪽수가 7x 더하기 3인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전체 양과 마지막 날의 상황. 이걸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전체 쪽수는 7x 더하기 3이고, 그죠? 자, 확실하게 10쪽씩 읽은 날은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4일이 빠진 날. 그럼 10에다가 x 빼기 4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요 날 1쪽을 읽어가지고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다시 요렇게만 하면은 뭐 괜찮긴 한데 한쪽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럼 등호 들어가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 이쪽은 왜 그러냐면은 한쪽을 읽을 수도 있고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 이걸 하나하나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등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에다가 x 빼기 4에다가 마지막 10쪽을 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마지막 날, 요 날이 중요하다. 한쪽부터 10쪽까지 읽었을 수도 있다. 이걸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은 10x 빼기 40이니까 빼기 39, 7x 더하기 3, 10x 빼기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면 됩니다. 먼저 요렇게 바로 풀겠습니다. 7x 넘어가면 3x가 될 테고 마이너스 39 넘어가게 되면 42가 되겠죠. 그럼 x는 3으로 약분시켜주게 되면은 3, 1은 3,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자, 7x가 넘어가면 3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0이 넘어가면 33. 그래서 x는 1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11보다는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가능한 x는 뭐냐? 11, 12, 13 또는 14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최대 쪽수를 물어봤죠. 최대 쪽수. 최대 쪽수라는 말은 여기 전체 쪽수인데 이 x가 제일 클 때가 전체 쪽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14가 최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14가. 그러면은 14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더하기 8을 하면 되겠죠.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98에다가 그죠? 3을 더하니까 101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죠?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전체 쪽수, 전체 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날이 읽을 수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활용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질려버리죠. 겁만 먹지 않으면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쉬워요, 이거. 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건폐율은 대지의 넓이 분의 건물 1층의 바닥의 넓이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더라. 이게 건폐율. 용적률은 대지의 넓이에다가 대지의 넓이 분의 건물의 각 층의 바닥의 넓이의 합. 그러니까 각 층이 만약에 뭐 10층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 층의 넓이가 10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곱하기 다시 한 층의 넓이가 뭐 50이라고 한다면 10층이 있게 된다면은 곱하기 10을 해줘야 건물의 각 층의 바닥의 넓이 합이 나오겠죠. 그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얘는 1층 건물의 바닥에 건물의 1층 바닥의 넓이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때 일반 주거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끝났죠 벌써. 2종입니다. 2종으로 건물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2종은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건폐율은 60% 이하야 되고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입니다. 일반 거주 지역에 가로 길이가 25m, 세로 길이가 16m인 직사각 모양의 대지,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요게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25m고 여기 25m. 세로 길이가 지금 16m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얘는 고정. 여기다가 대지 모양이 있다.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여 대지의 밑면의 가로 길이가 5x 빼기 10m, 세로의 길이가 2x인 직육면체 모양의 4층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건물의 밑면의 가로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그죠? 건물의 밑면의 가로 최대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지금 건물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건물의 1층, 여기서 4층 건물을 지금 이렇게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용적률과 그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대지의 넓이는 16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죠? 16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400이 됩니다. 일단 건폐율부터 보겠습니다. 자, 건폐율. 일단 대지의 넓이, 여기 대지의 넓이 나와 있죠? 대지의 넓이 400입니다. 이거 분해, 그 다음에 1층 바닥의 넓이. 그러니까 1층 바닥은 가로가 5x 빼기 10이고 세로가 2x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5x 빼기 10에다가 곱하기 2x를 하면 되겠죠? 이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나오는데 2종이니까 그 건폐율이 6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게 60 이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은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뭐 약분시켜주고 그 다음 2 하나 약분시켜주고 여기 5 꺼낼 수 있죠. 여기서 그래서 5에다가 x 빼기 2에 나누기 2 나누기를 넘기겠습니다. 넘기게 되면은 120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다시 여기 x가 빠졌네요. 자, 약분시키고 2분의 5에다가 x에다가 x 빼기 2 그죠? 나누기 넘어가면 120 되겠죠? 그래서 5를 약분시키게 되면은 x 빼기 2가 14가 되나요? 이렇게 24가 되죠. 24가 됩니다. 약분시키면 그러면 넘어오면 x제곱에 빼기 2x에 빼기 2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바로 인수분해 되죠. 4, 6, 2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당연히 x는 뭐가 됩니까? 6이 되겠죠. 여기는 최대니까 최대값 일단은 그 다음에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은 지금 보면은 대지의 넓이는 400으로 고정입니다. 400분의 그 다음에 1층 각 층의 바닥의 넓이 합입니다. 요게 지금 1층 넓이죠. 1층 넓이. 근데 그게 지금 몇 개 있냐면 4층입니다. 4층. 그럼 1층 넓이에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x 빼기 10에 곱하기 2x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150% 이상 250% 이하 돼 있죠. 요걸 조금 옮기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용적률인데 이게 150% 이상 그 다음에 250%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이 정리하면은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좀 성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여기 정리하면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2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걸 답을 낼 수 있겠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여기 풀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폐율에서 이런 범위를 얻었고 용적률에서 이런 범위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x는 얼마가 돼야 되죠? 당연히 최대값이니까 가로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그죠? x가 6 돼야 되겠죠. 그 x가 6을 넣어주게 되면 30에서 10 빼니까 최종적인 답은 20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도 푸는 과정에서 좀 소소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길이가 이러니까 여기 0보다 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2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최종적인 답이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범위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 어려운 거지, 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말이 어려운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2종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문제 풀라 이 말인 겁니다. 만약에 뭐 학교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내겠다 이러면은 뭐 1종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3종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으니까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